이번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냐면 이제 갈고리의 끝이 어디 둬야 되느냐, 갈고리 철근의 끝이 어디 둬야 되느냐, 정착의 끝이 어디 둬야 되느냐, 정착의 끝 위치. 예. 우리가 이제 직선으로 정착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거는 이제 슬래브나 보에서 철근을 뭐 4가닥 하다가 2가닥을 끊는 경우, 이런 경우만 이제 직선 정착기를 쓰고, 어떤 수평 부재가 이제 수직 부재에 와서 정착이 되는 경우, 또는 수직 부재가 어디 뭐 기초나 슬래브 상부에서 정착이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실제로 정착이죠. 이런 경우는 다 갈고리를 쓰죠. 갈고리를. 우리 이거 뭐 그냥 알아서 다 시공을 하니까 뭐 크게 고민 안 했는데, 이제 이번 26년에 개정될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내진 설계 쪽에서 이제 접합부 전단 설계를 모두 하도록 그렇게 이제 강화가 됐죠. 예,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금 기준에는 이제 특수 모멘트 골조의 접합부에서는 어떻게 이 철근의 정착을 어떻게 하냐면, 보의 종방향 철근은 횡보강된 기둥 신부의 반대면까지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면까지 연장해야 된다. 예. 뭐 당연히 이제 ACI 318에도 똑같이 돼 있죠. longitudinal reinforcement joint에서는 extend to the far face of the joint core. 그러니까 접합부의 제일 끝에까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이제 LDH 갈고리 정착 길이만 되면 중간에서는 어디든 그냥 끊고 싶죠. 여기서더라도 이제 LDH가 되면 이제 끊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특수 모멘트 골조라서 그렇긴 한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보통 모멘트, 중간 모멘트 골조, 보통 모멘트 골조에도 아마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갈고리 정착 길이를 계산하는 우리 기준에서는 이게 이제 이런 내진 상세, 내진 거동, 그러니까 이제 소성 힌지가 형성이 되어서 충분한 에너지를 솟아시켜야 되는 내진 설계를 염두에 둔 코드는 아니죠. 정적 하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KDS 142052의 정착과 이음은 원칙적으로 정적 하중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다. ACI 318의 25장도 마찬가지인데, ACI 318의 챕터 25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제 챕터 25에 이제 318 2호에서 이런 문구가 하나 새로 들어갔어요. 갈고리 부분에서 빈컬럼 조인트하고 코벨과 같이 그런 이제 접합부 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떡하냐? As close as to the back face of the joint. 최대까지 넣어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 조인트 커밋, 뭐 ACI 352 조인트 커미티 같은 경우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요 갈고리나 뭐 헤드도 마찬가지고, 이 끝하고 이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이 끝하고 이 후프의 끝하고 50mm 이내로 하라고 해야 되겠다. 50mm 이내. 이게 말이 50mm지, 뭐 50mm를 일일이 재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LDH를 만족하더라도, LDT를 만족하더라도 최대한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이제 LDH가 너무 얕아졌다는 거죠. 너무 얕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갈고리 정착 길이가 너무 얕아졌기 때문에 인장을 받을 때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 파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콘 파괴가 생긴다는 거예요. 콘 파괴가. 예. 그래서 이제 원래 거동했던 게 아니고, 원래 기대했던 게 아니라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 페일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26년에 개정될 콘크리트 구조 기준의 갈고리 정착 길이에서는 AS 요거 AS provided하고 AS required 그 비율에 의해서 저감시키는 것을 없앴어요. 이게 삭제될 예정입니다. 이게 너무 짧아진다. 갈고리 정착 길이가 너무 짧아져서 원래 의도했던 파괴가 아니라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 파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근을 더 넣는다 그래서 이걸 짧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예전에 우리 갈고리 철근 정착 길이 설계식의 배경을 얘기할 때 했던 논문인데요. 마르크센 열사 교수의 논문인데 75년도 논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부 보기둥 접합부를 묘사한 실험이고 결국에는 파괴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이제 위에서 본 단면인데 이 옆구리가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옆구리가 터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보주철근 갈고리죠. 그 갈고리에 옆구리가 터져 나가는 걸로 했다는 거죠. 물론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평면상에서 이 모서리 기둥에 이제 요면 요면만 이제 이럴 발생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면들에 있어서는 다 구속돼 있죠. 내부나 외부 이런 경우에도 모서리에서만 이렇게 발생을 하지만 갈고리 철근이 제일 위험한 케이스가 이제 평면상에서 이 모서리 기둥이 정착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측면 피복이 제일 얕을 때 측면 파열 파괴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파괴가 생기면 갈고리 정착 길이 LDH하고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콘크리트 콘 파괴, 콘크리트 브레이크아웃 페일러가 발생이 되면 콘 모양으로 이제 브레이크아웃 페일러가 발생이 되면 그거는 LDH를 만족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검토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후면으로 밀어 넣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착 길이를 얕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접합부 전단 파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인트 시어 페일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건데,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석사 때 배웠던 파크 폴리 교수님의 레인포스드 콘크리트 스트럭처라는 이제 아주 오래된 책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보면 이런 외부 보기둥 접합부에서 모멘트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인장력이 작용되고 여기 압축력이 작용이 되면 요 면적에는 어떻게 돼요? 요 조인트 안에는 어떤 거동이 생기냐 하면 이런 인장력과 이런 압축력이 생겨서 어떻게 돼요? 이런 균열이 생긴다. 물론 이제 지진이 오면 대각선으로 막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조인트 시어 페일러가 생기는데 우리가 LDH를 만족했다라는 이유로 이걸 만약에 아주 짧게 넣어버리면 이게 아주 짧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주 짧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조인트 시어 스트렝스가 굉장히 약해진다. 조인트가 이 전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갈고리까지 있는 요 갈고리까지만 조인트로 거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진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LDH를 개발할 때 했던 측면 파열 파괴가 아닌 다른 파괴가 생길지 안 생길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 접합부에서는 최대한 밀어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밀어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 부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구조설계 기준 강습회 할 때 현장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건축에서 이제 SRC 기둥이 있죠. SRC 기둥이라서 이제 안에 코어 이제 이 철 강제가 신부 강제가 이제 H형강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 이제 뭐 3개씩 또는 뭐 번들로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강축 쪽에서는 철근을 넣으려고 하면 이제
관통시키기 어려우니까 여기에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커플러를 용접하든지 아니면 뭐 윙 플레이트를 대 가지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철근을 이 철골 플랜지에 연결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오는 모든 인장력이 이 기둥에 있는 내부에 있는 이제 강제 플랜지에 연결이 되는데 이 약축 쪽은 아깝더라는 거예요. 뭐가 아깝냐면 이제 기둥 사이즈가 제법 되고 보철근 지름이 얼마 안 되면 요 약축 쪽에 반만 넣어도 LDH를 만족할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기둥에 반만 넣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기둥이 이제 세로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기둥이 두 개로 이렇게 세로로 쪼개져요. 그걸 방지하는 거는 이 후프 철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돼요. 후프 철근으로 후프 철근 몇 가닥 그 가는 것 뭐 D10이나 D13 가지고 보주 철근의 인장력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LDH 만족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요건이고 LDH를 만족하고 그 외 다른 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 약축에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축과 똑같이 뭐 웹으로 해서 웹에 철근을 다 관통시키든지 구멍을 내서 아니면 뭐 커플러를 이용해서 이제 기계적 이염을 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또 안 된다는 얘기만 했네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